채식은 너무 극단적일까요? 자, 조엘 펄먼 박사의 내 몸 내가 고치는 기적의 밥상에서 채식이 과연 너무 극단적인지 가스 데이빗 박사의 비만의 종말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 몸 내가 고치는 기적의 밥상. 우리 조엘 펄먼 박사님도 미국에 이제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환자들을 케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는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이 계승을 받으셔서 내 몸을 내가 고치려면 여러분의 밥상이 바뀌어야 돼요. 기적의 밥상. 자, 이 책도 여러분들이 사서 보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암 전문가들이 말하는 최고의 건강 치료법에 펄먼 박사가 한 유명한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라벨링 되어 있는 모든 음식은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됩니다. 자, 라벨링 되어 있는 모든 음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저 하우스에 가 있는 상추, 치커리, 쑥갓 라벨링 되어 있어요? 예. 탄수화물 몇 그램, 단백질 몇 그램, 지방질 몇 그램, 포화지방 몇 그램, 요 표시되어 있는 라벨링은 다 어디에 가면 있어요? 조제되어 있고 정제되어 있는 음식에 있죠. 그래서 펄먼 박사님이 얘기한 유명한 얘기는 여러분의 식단에 라벨링 되어 있는 모든 음식은 다 제한하세요. 예. 조엘 펄먼의 저서인 내 몸 내가 고치는 기적의 밥상은 음식의 영양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접근 방식이 최근에 최고의 의과대학들이 많은 중증 환자들, 만성질환 자들을 고치는데 굉장히 유효한 치료법으로 접근되고 있는데요. 펄먼 박사는 모든 질병에 대한 첫 번째 치료법이 뭐냐면 바로 유틸리테리어니즘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영양요법으로 음식의 영양으로 미네랄과 지방질 그리고 오메가3와 오메가6의 필수 지방산의 균형이 깨져서 1대1에서 1대4 이하면 몸에 염증이 안 생기는데 햄프, 아마치아, 이스트 플레이크 같은 B 컴플렉스가 풍부한 음식을 먹여주면 뇌혈관이 막혀있던 게 그냥 트래펑으로 뇌혈관을 뚫어버린 것처럼 예, 뇌혈관 질환이 해결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뭐 색전을 하거나 엉뚱한 방법으로 계속 병 주고 약 주고를 시도할 때 조엘 펄먼 박사님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이 막힌 혈관을 뇌혈관을 뚫는 방법, 심장혈관을 뚫는 방법. 우리 어저께 그 해리스 루이스의 경험 보셨잖아요. 하지 정맥류, 하지의 이 다리에 이 관절에 혈관이 다 막혀 있는 거. 그래서 그때 내린 그 지 앙골라 박사님의 처방전이 뭐였습니까? 걸어라, 걸어라. 예, 그리고 의사인 아들은 또 뭐라고 처방전을 줬어요? 식단에서 뭘 제한해라?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제한해라. 그리고 과일과 채소, 섬유질을 많이 먹어라. 그리고 물을 마셔라. 예, 그걸 다 따라했더니 예, 예전 못지않게 72세신데 예, 테니스하고 수영을 다시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되신 것처럼 건강의 기본 원리들을 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펄먼 박사는 질병의 첫 번째 치료법으로 뭘 주장한다고요? 뉴트리테리어니즘이 뭡니까? 뭘까요? 뉴트리션이 뭐예요? 영양이잖아요, 영양. 예, 아마자 공통점이 전해질 수치가 떨어지고 또 영양 균형이 다 깨져 있죠. 그래서 막스거슨 테라피가 많은 요새 유튜브에 나오는 뭐 어떤 분이 나는 병을 이렇게 고쳤어요. 뭐 채소, 과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채소 좀 뭐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뭐 녹즙 먹었어요 등등. 다 뭐냐면 뭐예요? 막스거슨 테라피에서 영양요법. 예, 그걸 보고 따라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전에 인풋 전에 뭐 붙어 있어야 된다? 아웃풋. 해독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양을 들이부어도 흡수가 잘 안 돼요. 효과가 미미할 뿐이에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그걸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구미의 큰 병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엘 펄먼 박사는 질병을 약물로 치료하지 않고 뭘로 치료한대요? 식단으로. 그래서 우리 선생님 내일부터 과일식 하시는 거 참 잘하시는 거예요. 하루보다 3일째면 뭐가 일어나요? 3일째 되면 암세포의 특성은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점 아시죠? 암세포는 뭘 안 받아요? 브레인 커맨드, 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 지가 망가진 세포는 자꾸 자기하고 똑같은 세포를 찍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병든 세포를 찍어내면 안 되는데 자꾸 자기하고 똑같은 병든 세포를 복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브레인 커맨드를 받지 않고 be out of control, cellular division. 예, 통제할 수 없는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지처럼 망가진 암세포를 계속 찍어내면 암이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고 이런 양상이 되겠지만 정상세포는 어느 정도 복제하고 나면 더 이상 복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암세포의 특징은 뭐냐면 뇌의 명령을 받지 않는 암세포가 뇌의 명령을 받고 잃어버린 분별력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됐죠?
잃어버린 분벽을 예, 어휴. 잃어버린 분별력을 되찾으려면 뇌혈관, 뇌경색, 모야모야, 파킨슨, 알츠하이머에도 유효한 비타민 B1, B2, B3, B6, B12 같은 B 컴플렉스와 그 다음에 뇌동맥류, 뇌혈관을 막고 있는 기생충들을 제거해주고 그래서 해독과 영양을 드라마틱하게 조율을 해주면 회복이 되는 게 바로 뉴트리테리어니즘이라는 거예요. 펄먼 박사도 역시 하늘마을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환자를 케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펄먼 박사님의 병원이 상당히 커요. 통합의학 이 병원이 무진장 큰데 이 병원이 이런 시스템으로 환자를 근본적인 치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질의 영양소를 먹으면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장수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제 2부에서 채식이 정말 극단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조엘 펄먼 박사님의 얘기를 통해서 뉴트리테리어니즘이 얼마나 중요한지 해독과 영양을 드라마틱하게 조율할 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케어되는지 첫 번째 소개되고요. 자, 끝나고 나면 몇 권의 책이 여기서 소개되는지 좀 맞춰보세요. 자, 존 라빈스 아시죠? 아이스크림, 세계적인 아이스크림. 기억나세요? 베스킨 라빈스의 상속자인 존 라빈스 선생님은 레이첼 카슨상을 수상할 만큼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소를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닭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과연 소비자인지 아니면 닭을 살해한 살해자인지를 입증한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요. 레이첼 카슨상은 지각 있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상입니다. 자, 그런 존 라빈스 선생님이 동물성 식품의 해로움을 발견하고 유산을 포기하고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의 후계자였는데 억만장자의 후계자를 포기하고 아내와 함께 우리 존 라빈스 선생님 보셨죠? 제가 사진을 여러 번 보여드렸죠. 뗏목 하면서 이렇게 자연인으로 살아가시잖아요. 너무나 이 모든 화려한 삶을 다 버리고 시골로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자연인으로 살고 계세요. 그러면서 수많은 주옥 같은 책들을 그래서 제가 존 라빈스 선생님 책이 한 10대 권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분이 저술하시는 책들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정말 기가 막힌 정말 그런 책들인데요. 서무에 들어가서 한 칸짜리 통나무집을 짓고 모든 식품을 스스로 조달하며 살고 있습니다. 존 라빈스는 자신의 저서 The Food Revolution이라고 하는 음식혁명이라는 이 책에서 공장식 축산과 환경 파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존 라빈스의 가족들은요, 이제 빨리 사망들 하셨어요.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셔가지고 아이스크림은 여러분 고기, 생선, 우유 못지않게 면역력을 심하게 떨어뜨리는 거, 미네랄을 훔쳐가는 도둑놈이 누구죠? 설탕이죠. 그래서 설탕 범벅이죠. 그래서 존 라빈스의 가족은 아이스크림으로 아침 식사를 아이스크림으로 대신할 정도였대요. 그러니 면역력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베스킨 라빈스의 창업자 중 하나인 삼촌이 50대 초반에 사망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당뇨병하고 고혈압으로 이른 나이에 쓰러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The Food Revolution이라는 이 음식혁명이라는 이 책에는요, 우리의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우유와 스테이크의 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유의 진실에 대해서, 스테이크의 진실에 대해서 아시고 계세요? 우유 참 부드럽고 먹기 좋으시죠? 그래서 우유 참 많이 즐기셨죠. 특별히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같은 호르몬성 암자들은 대표적인 호르몬 음식인 우유가 어떠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를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죠. 우유와 스테이크는 극도로 잔인하게 태어나고 길러져서 도살되어 있는 살아있는 동물들의 시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체들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책 유명한 아버지의 생애라는 책에서 이 고모가 집에 놀러 왔어요. 식사를 대접했는데 뭐야 이게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도대체 이 풀뿌리만 주고 나를 초대한 거야? 두두두두두 계속 불평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고모를 초대했어요. 식탁 위에 닭하고 칼을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자, 그랬더니 고모가 와서 먹으려고 보니 이 닭 한 마리가 여기 식탁 위에서 폴짝폴짝 뛰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나한테 먹을 건 안 주고 그랬더니 고기 달라고 했잖아. 그제서야 고모는 자기가 단순한 닭을 즐겨 먹는 슈퍼마켓에서 사다 먹는 소비자가 아니라 이 닭을 먹는 살인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스테이크는 도살된 살아있는 동물의 시체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체들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자, 우유를 생산하는 소들은 자신의 배설물로 가득한 환경에서 살면서 빛도 보지 못하고 풀을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존 라빈스 선생님의 닭을 먹는 것에 대하여, 소를 먹는 것에 대하여, 돼지를 먹는 것에 대하여, 예, 우리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예, 닭과 소와 돼지를 살해하는, 예, 살해자라는 것들을, 예, 경각심을 주는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낙농업자들은 소들이 질병으로 죽지 않고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엄청난 항생제를 들이붓고 있어서 삼중음성 호르몬 또 허투 같은 아주 치명적인, 예, 호르몬성 암에 노출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유방암 환자가 꼭 낫고 나면 특별히 의료인들이요. 한 간호사가 제인 모모라고 하는 이 간호사분이 유방암에서 아주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예, 계속 재발전이 하다가 유방암에서 낫고 난 다음에 쓴 책이 뭐냐면 유방암 환자가 우유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호르몬성 음식이 여러분 호르몬성 암에 얼마나 이 관계가 있는지. 엄청난 항생제를 들이붓고 있고 바로 그 소가 생산한 소의 젖과 소의 젖 하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엘렌 골드하머 박사님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여기 지금 유방암에서 고형화돼서 림프까지 다 전이 되신 분 중에 한 분은 버터를 매일 드셨대요. 밥에다가 버터를 비벼가지고 간장하고. 그래서 지금 아주 고형화로 딱딱하게 고형화돼 있죠. 그래서 이제 버터가, 치즈가, 예, 보니까 응고된 소의 뭐다? 젖고름이다. 엘렌 골드하머 박사가 아까 What the Health 다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요 가까운 데에 있는 무슨 소고기? 나가면서 하늘마을에서 5단계 잘하고 나가면서, 예, 꼭 그거 먹어보고 가야지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참 제가 아이고 헛일했구나 이럴 때가 있는데,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하신 걸 기도하시네요. 예, 소의 시체를, 예, 어떻게 하면서 먹고 있어요? 침을 줄줄줄줄줄 흘리면서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희가 그래서 자, 우리 또 이제 두 번째 소개된 책이 뭐였어요? 푸드 레볼루션, 음식혁명이란 존 라빈스 선생님의 책. 여러분 지금 한 시간에 몇 권의 책을 떼는지 좀 보세요. 리뷰 지금 다 하는 겁니다. Eating Animal, 이 책도 상당히 유명해요. 미국의 많은 분들이 즐겨보는데, 바로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조나선 사프란 포어가 저술을 했는데요. Eating Animals에서는 이 공장식 축산의 현실, 이 로타리 형식으로 이 5평밖에 안 되는 데에 소 한 14마리를 집어넣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양육 방식이라든가, 또 이 돼지들이 꼼짝 못하는 이 컨테이너에다가, 예, 배터리에다가 다 집어넣고, 닭들도 배터리 양계 방식으로 해서 닭들이 미쳐가서 돼지도 다른 돼지의 꼬리를 물어뜯고 정신병에 걸려서 미쳐가는 이런 동물들, 우리가 처하고 싶지 않은 환경에 동물들을 처하게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 동물들의 죽은 시체를 그렇게 즐겨 먹으면서 침을 절절절절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장식 축산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그래서 이 조나선 사프란 포어의 Eating Animal이라고 하는 동물을 먹는 것에 대하여라는 책을 보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다시는 고기를 다시는 먹지 않게 될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워요. 여기 가까우신 분들이, 예, 지금 암으로 고생하시면서 아직도 나가시면 오리고기, 뭐 닭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이 Eating Animals에서는 육식과 인간의 양심. 예. 옛날에는 나뭇잎 2개만 떨어져도, 아담과 하와 때는 아담이 범죄 이후에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나뭇잎 2개만 떨어져도 생명이 소실되는 걸로 울었는데, 지금은 여름에 이 강아지들이 지나다니면 침을 줄줄 흘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인간의 양심이 마비되어 있냐고요. 공장식 축산과 지구 환경 때문이라도 육식을 멈추게 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이 조나선 사프란 포어가 이야기합니다. 결론은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우리의 환경에도 좋고 우리의 동물들에게도 좋다는 겁니다. 예. 동물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살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라고 저희들과 함께 더불어 있는 것인데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마비되어 있는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몇 번째 책이 소개됐어요? 네 번째일까요? 제가 이제 퀴즈 내서 오늘 중요한 상품 하나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좋아하는 제가 콜텔 에셀스틴 박사, 전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 콜텔 에셀스틴이 쓴 유명한 책, 바로 Prevent and Reverse Heart Disease라고 하는 한국판 번역은 지방이 범인에서 비포 애프터가 수없이 사례가 나옵니다. 예, 그 마이더스의 손을 가진 콜텔 에셀스틴 박사가 관상동맥이 다 막혀 있는 말기 관상동맥 환자들의 심장이 뻥뻥 뚫려가지고 회복돼서 18명의 이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들을 회복시킨 그 임상 사례들이 다 보고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지방이 범인인데, 예, 여기서 이 콜텔 SSD 박사가 한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채식, 저지방 채식, 자연식물식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50만 명의 미국인들이 날카로운 수술용 칼로 심장을 열어서 다리에서 정맥을 꺼내서 관상동맥에 이어서 꿰매는 수술을 하고 있어요. 자, 채식이 극단적인가요? 아니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날카로운 메스로 심장을 쫙 갈라서 다리에서 정맥을 끄집어내서 관상동맥에 연결해서 이 슈처 봉합하는 것이 극단적입니까? 어떤 게 극단적이세요? 뒤에 분들은 말씀을 안 하시네. 어떤 게 극단적인 것 같으세요? 저지방 채식, 남들 다 먹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아우 너무 극단이야. 이렇게 맛있는 것도 안 먹고 하면서 죽은 시체를 보면서 침을 줄줄 흘리는 게 이 극단적일까요? 아니면 심장을 칼로 메스로 쫙 갈라가지고 이 관상동맥에서 정맥을 꺼내가지고 연결하는 게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아무도 어떤 게 극단적인지 잘 생각이 안 되세요? 네. 그래서 가스 데이비 박사는 마침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요, 치즈버거를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더블 치즈버거를 거절하는데 초인적인 의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친구들은 패스트푸드 광고를 보면 햄버거가 얼마나 맛있는지 침을 잘잘 흘려요. 그러나 가스 데이비 박사는 햄버거의 내면을 알고 나서 햄버거 패티에 들어있는 0157 세균들이 온갖 기생충들이 바글바글바글해서 그 기생충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햄버거 사진을 보면 가스 데이비 박사는 오히려 흉측스럽고 무색무취한 느낌을 받아요. 기름이 끼고 시커멓게 탄 스토브가 삼겹살 구워 먹을 때요. 그 신나게 기름 자글자글 더 바싹 태우고 더 바싹 태워서 먹을수록 맛있어 하고 침을 잘잘 흘리는데 사실은 이 삼겹살 먹고 나서 후라이팬 닦으려고 보면 딱딱하게 응고돼 있어서 퐁퐁에 뜨거운 물을 아무리 들이부어도 기름이 딱딱하게 응고돼 있는 걸 여러분 혈관으로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는데 삼겹살 구워 드시고 혈압약 드시고 예, 삼겹살 구워 드시고 스타틴 계속 드시고 그러면서 계속 여기 오셨잖아요. 그래서 가스 데이비 박사는 햄버거의 실체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이제 보여요. 이미지 메이킹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고기가 만들어진 도살장을 상상해 봅니다. 살코기에다 핑크 슬라임을 섞어서 다짐 육을 만들기 위해서 소에게 먹였던 모든 화학물질 그리고 항생제들, 그걸 다 이제 연상을 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게 다 보이죠, 이미. 그걸 다 경험하신 분들은. 그 소들의 끔찍한 삶과 죽음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그 동물의 지방이 누가 범인인데 대장암의 원인, 대장암 하는 분들 대개 그 기생충이 많으신 이유, 유방암 하는 분들 호르몬성 음식 즐겨 드시는 분들 보면 온몸에 기생충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왜 그 동물의 지방이 내 몸속에 둥둥 떠 있다가 여러분 보셨잖아요. 여러분의 지방이 얼마나 많은지. 혈액현미경으로 다들 보셨죠? 동물성 지방이 내 몸속에 둥둥 떠 있다가 쌓여가지고 심장혈관을 막아서 스텐트 바이패스 스텐트 3개나 하셨는데도 아직도 일주일에 한 3-4번은 수육을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되는 분. 별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왜 이걸 모르실까. 그래서 가스 데이비 박사는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동물의 기름이 내 몸속에 삼겹살 기름이, 돼지고기 기름이, 제육볶음의 기름이, 햄버거의 패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이제 다 보여요. 그래서 그 기름이 내 몸속에 둥둥 떠 있다가 배에 축척이 돼가지고 대장암을 만들고 혈관을 막는 그림을 상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햄버거를 먹은 다음에 먹을 땐 참 좋았어요.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돼. 강한 담즙산을 요구하니까
뭐 가스가 차가지고 어떨지를 몰라요. 방부대장 뿡뿡이처럼 뿡뿡뿡뿡 거리고 다녀요. 그리고 왜 제가 이렇게 가스가 차죠? 헐. 왜 가스가 찰까요? 온몸에 독소가 꽉 차 있으니까. 젖산 피루부산 독소가. 온갖 기생충 독소가. 포만감이 사라지면 더부룩하고 불쾌해요. 짜증나요.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니까. 소화불량, 피로감, 젖산 피루부산 꽉 차 있으니 피로하죠. 그래서 음식만 먹고 나면 피로해. 왜 그래요? 음식물 독소, 젖산 피루부산이 꽉 차 있으니까. 지방간 수치 생겨.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지수, 강경화. 그래서 툭 튀어나온 베들레헴 뱃살을 붙잡고 소파에 누워있는 자신을 상상하면 더 이상 이제 가스 데이비 박사는 햄버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클린턴 대통령이 햄버거 왕이었는데 콜텔 에세스틴 박사님을 만나서 이제 죽을 고비에서 넘기시고 식단을 완전히 다 개혁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고기가 먹고 싶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갈 때 무슨 고기? 한우. 그럴 때 뭐 하시라고요? 요거 하시라고요. 가스 데이비 박사처럼 그 고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처음부터 이제 필름을 돌리시라고요.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가스 데이비 박사는 이제는 그렇게 온 내 몸에 지방이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내 몸을 괴롭히는 그런 나를 죽이는 음식 대신에 아보카도하고 케일로 만든 샐러드를 보면 여러분 점심에 아침에 가보시면 접시가 이만큼 꽉 차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가스 데이비 박사처럼 이거 보면 침이 고이세요? 안 고이세요? 침 안 나오신 분?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이러면 침이 고여요. 파블로프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건강한 샐러드의 다채로운 색깔을 보면서 이게 온몸에 전율이 흐를 만큼 여러분의 식생활이 빨리 개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윌리엄 템플이 한 유명한 얘기가 건강은 삶의 모든 즐거움에 생기를 불어넣는 영혼이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모나리자의 아름다운 미소를 그린 많은 그 철학가들, 사상가들이 한 얘기가 있죠. 앞으로 이제 사람의 의식이 더 깨어나서 고차원적이 되면 이 동물의 시체를 먹는 것이, 동물을 죽이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같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의식이 좀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바뀌시려면 이 병든 몸이 건강한 세포로 뒤바뀌려면 뭐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식단부터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한번 You are what? You eat.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큐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Do you think it's safe to eat meat? I personally don't think it's safe to eat it because of the fact how the line speeds are increasing and also our inspectors are not well trained enough. At the present time, the line speed now is going about 220 cows an hour. That gives you about somewhere around 4 cows per minute, so that's 15 seconds per cow. These dangerous slaughter speeds means that animal waste ends up everywhere. Testing shows 88% of pork chops are contaminated with fecal bacteria, 90% of ground beef, and 95% of chicken breast sample contain animal waste bacteria. There is nothing clean about eating this way. But it just isn't waste, it's also pus-filled infections. You can see there's a bump or some kind of abscess underneath the hide. Most of the time when the hide's pulled off, either that will open up the abscess and the pus will come out, or if it's deep-seated, when the inspectors are doing their work or the company employees, they might stick their knife into an abscess and it explodes all over the place. 어떻게 이 소에서 나오는 그 액상이 뭘까요? 우유일까요? 고름입니다, 고름. 자,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축산업계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검역관들은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은 대략 1시간에 몇 마리가 도축이 돼요? 220마리가 도축이 됩니다. 어디선가 1분에 4마리쯤 도축이 되는 것이죠. 15초에 한 마리당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위험스럽게 빠른 도축 속도는 축산 폐기물이 어디에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돼지갈비. 그런데 이 돼지갈비의 실체 88%의 돼지갈비살은 돼지의 배설물로, 똥으로, 오줌으로, 세균으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갖 기생충에, 특별히 기생충이 가장 많은
그 동물의 이제 돼지고기의 이 기생충이 범벅이죠. 이런 실험 결과가 있고요. 표본 추출 중 다진 쇠고기 90%, 그래서 햄버거 패티, 닭가슴살 95%가 배설물의 세균으로 오염이 되어 있고요. 왜 기생충이 여러분 몸에 이렇게 많냐고요? 이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먹는 것은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배설물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보신 것처럼 소의 다리를 꼬챙이로 찍어서 이렇게 나온 액상은 우유가 아니라 뭐냐면 고름이었어요. 고름이 가득한 감염도 있어요. 울퉁불퉁한 종기 같은 것이 동물 가죽 아래에 있는 게 보일 겁니다. 대부분 가죽을 벗길 때 종기를 절제해서 고름을 짜내거나 깊이 자리 잡은 경우는 검역관이 일하는 동안 직원이 칼을 꺼내 종기를 잘라내려다 사방에 이 동물들의 고름이 자신들의 얼굴에 옷에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먹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소를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닭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단순한 소비자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그 동물들을 살해하는 살해자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아주 좋은 말씀을 소개하면서 마칠게요. 자, 이 책은요, 이혜인의 인생의 10가지 생각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여러분 2번, 3번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삶을 긍정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평생을 툴툴 대다가 삶을 끝낼 수도 있어요. 죽는 순간에 아유 그러지 말걸 후회하잖아요. 여기 오셔서 건강해지시려고 오셨는데 몸만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지 않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는 걸 제가 이제 종종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기 와서도 다른 사람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이 미워 죽겠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자꾸 뚜껑 올라오고 이런다고 하면 그 바이탈 사인을 하이 하는데 멘탈이 하이 안 하시면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서 기생충 빼내고 아무리 신장에서 결석을 빼내고 간에서 담낭에서 담석을 빼내서 쓸데없는 여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이 멘탈 사인이 하이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바이탈이 비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아유 그러지 말걸 후회하지 않도록. 그러지 않으려면 평소에 어떤 연습? 툴툴대고 불평하는 연습?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리 좀 바꿔주세요. 제가 이제 자리 다 바꾸라고 직원들한테 지시를 내려서 자리 바꾸라 그랬더니 여러분들 몇 분이 지금 다 툴툴툴툴 대세요. 대신에 감사하는 연습, 그리고 사랑하는 연습을 놓치지 말고 시간을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오늘뿐이라고 여기면 마주하기 싫은 상대라도 내일은 내가 세상에 없을 거라는 생각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참 제가 30년 동안 많은 환우분들을 뵙다 보니 병원에서 길어야 한 달 시한부 선고받고 오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정말 안타까울 때가 어떤 때냐면 내일은 내가 세상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눈을 감는데 그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한 분들을 뵐 때 얼마나 제가 이 죄책감이 들고 이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들의 몸을 준비시키는 것 못지않게 마음을 준비시키는 일에 내가 부족했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 얼마나 제가 제 자신을 자책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건강은요, 바이탈과 멘탈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바이탈 사인이 하이 하셔야 멘탈 사인도 하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내가 세상에 없을 거라는 생각, 여러분 매일매일의 다짐에서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에 나오는 최진실만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하늘마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병과 투쟁하시면서 이기는 이 모든 장면들은 사도행전 29장에도 출연될 거고 우리의 드라마를 하늘에서 다 하늘 거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연극 속에 사는 한 명의 주인공들입니다. 진희 사모님이 주인공이고 미영 사모님이 주인공이고 여선생님이 신선생님이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 여사님이 주인공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인공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연극 속에 사는 한 명의 주인공이기에 그 용기를 반복하여 수련하다 보면 예측 불허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정말 의연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계속 생각하게 해주고 공감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내가 이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이 추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저렇게 아픈데도 아직도 마음이 하이하지 않네 라는 말 대신에 야, 저 친구는 몸이 아프면서 이 몸도 변하고 마음도 정말 아름답게 성숙해 가네. 그런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한해마을 가족들과 함께 정말 이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아프지 않고 무엇보다 건강해서 마치 WHO의 건강의 정의처럼 피지컬 웰빙과 멘탈 웰빙 그리고 소셜 웰빙 그리고 영적인 스피리추얼 웰빙까지 우리가 진짜 건강의 본질을 한 번 더 되새김하고 또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이제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로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로 아프기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오늘 이혜인 수녀님의 귀한 식구처럼 내일은 내가 없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들로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우리 한해마을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